앱은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용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야 해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구글이 지원하고요. 아이폰 앱 개발은 애플이 지원하죠.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의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며 앱을 개발하죠. 두 회사의 성향과 두 핸드폰의 내부 동작은 달라요. 앱 개발도 그것을 반영해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는 앱 개발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으로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요. 아이폰 개발자가 아이폰 앱을 만들죠. 사람들은 같은 코드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을 개발하고 싶어 하죠. 한 코드가 두 플랫폼, 즉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넘나드는 거죠. 이런 접근을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아이폰 전용 앱과 안드로이드 전용 앱을 따로 개발하는 방식은 네이티브 개발 또는 네이티브라고 해요. 크로스 플랫폼의 대략적인 내부 원리를 살펴볼게요. 개발자가 크로스 플랫폼 코드를 작성해요. 크로스 플랫폼 코드는 네이티브와 통신하여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고 아이폰 앱도 만들어요. 결국 크로스 플랫폼도 내부적으로는 애플과 구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요. 어떤 기술로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코드의 동작 방식과 결과물 앱의 성능이 달라요. 구글과 메타가 다른 기술로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요. 구글은 플래터라고 하고 메타는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하죠. 오늘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뤄볼게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웹 개발 방식, 리액트를 따르면서 앱을 개발해요. 크로스 플랫폼, 점유율 2위에 해당하죠.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내부적으로는 각 플랫폼이 공식 지원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개발 중인 화면을 즉각 볼 수 있죠. 메타가 직접 지원하고 유수의 개발사들이 이끌어요. 많은 앱들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2016년에 도입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가 2015년에 발표된 걸 생각하면 파격적인 실험이었죠. 그러다가 2018년 에어비앤비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버렸어요. 에어비앤비가 버릴 정도면 리액트 네이티브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좀 떠들썩했어요. 에어비앤비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포기한 이유를 블로그에 공개했어요. 이 게시글엔 리액트 네이티브를 도입하고 포기하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녹여냈죠. 리액트 네이티브를 도입한 다른 회사들도 그 이유를 공개했어요. 오늘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하는 회사들의 글을 바탕으로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장점을 보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동일한 코드를 재활용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요. 한 코드로 안드로이드 앱과 아이폰 앱을 만드니 당연하죠. 앱의 웹 버전이 리액트로 개발되었으면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만들죠. 디스코드는 기존 웹 코드를 참고해서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초기 버전 개발이 빨랐어요. 디스코드는 아이폰과 웹 버전 핵심 코드의 98%는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에어비앤비와 코인베이스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앱 코드의 95%를 공유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다른 부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와 iOS의 화면 이동이나 구성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안드로이드 코드의 언어 버전만 바꾼다 해도 iOS 프로그램이 되지 않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런 다른 부분을 알아서 처리해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개발이 빨라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코드를 수정하면 곧바로 앱이 반영되는 기능을 지원해요. 네이티브 앱은 수정한 코드를 반영하려면 10분 이상의 빌드 시간이 걸리죠. 변경한 코드를 바로 볼 수 있으니 앱을 개선하는 과정이 빨라져요. 코인베이스는 이 기능 때문에 UI 개발도 빨라졌고 테스트 코드도 바로 검증할 수 있었어요. 에어비앤비도 이 기능으로 인해서 변경사양 적용을 1, 2초 만에 확인할 수 있었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앱 가동 속도가 충분히 빨라요. 리액트 네이티브 전에도 크로스 플랫폼 개발 방식이 있었으나 대다수는 외면받았는데요. 막상 개발하고 나면 앱 가동 속도가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반면에 앱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는 개발 속도도 빠르고 코드도 바로 반영되고 성능도 꽤 괜찮아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단점을 볼게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어려워요. 얼핏 생각하면 리액트 하나로 앱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리액트, 아이폰, 안드로이드를 모두 이해하고 개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코드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짤 수 있어요. 이럴 땐 리액트만 알면 되죠. 그러나 리액트 네이티브가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각각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을 처리하거나 안드로이드의 저사양 기기들을 처리하거나 리액트 네이티브가 성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부분을 처리할 때예요. 이때는 리액트 네이티브 대신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와 연결해 주어야 해요. 안드로이드의 어려운 부분을 작성하는 코틀린 코드, 아이폰의 어려운 부분을 작성하는 스위프트 코드, 대부분 잘 동작하는 부분의 타입스크립트 코드, 이 셋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오브젝티브 C, 자바 코드가 필요하죠. 그를 위해서 5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안드로이드, 리액트, 아이폰을 전부 이해해야 하는데요. 결코 만만하지 않겠죠.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불안정해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은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 방법을 직접 관리해요. 구글과 애플은 문서를 안내하고 신뢰성을 보증하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애플과 구글은 즉시 대응법을 안내하는데요. 반면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문제가 생겨도 메타는 바로바로 대응해주지 않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최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변경사항을 바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 때문에 개발사들은 골치 아픈 문제 처리를 힘들어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라이브러리들은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요. 안드로이드 쪽이 괜찮으면 아이폰 쪽의 완성도가 떨어지죠. 아이폰 쪽이 괜찮으면 안드로이드 쪽이 문제예요. 지원이 중단되거나 코드를 전부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는 일부분에서 앱 성능이 크게 떨어져요. 앱 크기가 도입 전보다 크게 늘어나기도 해요. 처음 앱을 켤 때 지나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고도의 애니메이션을 잘 재생하지 못하기도 하죠. 해결을 못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도에 최적화는 거쳐야 하죠. 다만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는 앱 개발사들이 해결 방법을 올려주고 있어요. 디스코드는 데이터량이 많은 리스트를 쓸 때 앱이 느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iOS의 리스트 코드를 직접 리액트 네이티브에 연결했어요. 이렇게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까다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리액트 네이티브가 발표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은 이젠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 많은 앱 회사들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성공적으로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코드 베이스로 두 플랫폼을 쉽게 짜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